반갑습니다. 익절 노개미입니다. 2023년 5월 9일 미국 주식 매매 결과를 기록하겠습니다. (2023년 5월 9일) 미국 주식 매매 결과입니다. SOXS 20.25 천주 매도, 20.75 천주 매도, 다시 20.75 500주 매도, 그리고 500주 취소하였고요. 20.7 500주 매도, 그리고 속슬 SOXL을 매수하였습니다. 13.93 2000주 매수, 14.08 천주 매도, 그리고 천주 취소하였고요. 13.87 500주 매수, 14 천주 매도, 13.92 5천주 매수. 이게 사실은 500주를 매수하려고 한 건데 이게 실수로 공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5천주가 매수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조금 있다가 반등 주길래 4천주를 그래서 매도했습니다. (13.95) 4천주 매도, 8.03 이거 TMF인데요. 이게 매수가 안 됐어요. 이게 체결이 안 돼서 제가 취소했는데 이게 거의 본장 끝날 때쯤 이거를 제가 취소해서 이게 매수된 걸로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는 매수가 아닙니다. 또 8.04, 8.03 500주씩 매수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매수가 안 됐습니다. TMF 주식이 전혀 늘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500주 요거 취소한 거, 요 세 개가 전부 다 취소됐습니다. 제가 원래는 8.04에 0304에 이렇게 걸어놨는데 이게 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장이 끝나서 체결은 안 됐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체결된 걸로 나오네요. 체결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현손익은 5월 9일이요. 속슬 청산수량 5천주, 평균 매입가 13.92, 평균 매도가 13.96, 105.71달러. 이게 아까 5천주 잘못 매수해서 4천주 정말 거의 번전에 매도하다 보니까 전체 익절이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SOXL이. 그래서 105.71달러에 익절을 한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속스 SOXS 청산수량 1500주 842.36달러 2.78%의 익절을 하였고요. 다시 SOXS 청산수량 1000주 평균 매입가 20.14, 평균 매도가 20.25, 83.08달러 0.41%의 익절을 하였는데 이게 왜 두 가지로 이렇게 같은 종목이 두 개로 표기되나 봤더니 이게 풀이장과 뭐 주간장의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이건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표기됐는지는 저도 좀 의아합니다. 결국 합쳐서 어제 SOXS 거의 925달러 정도 속스로 익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잔고 상세는요. 말씀드린 대로 TMF 천주 보유에서 늘어난 거 없고요. 현재 마이너스 0.38%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SOXL
2,500주 보유 중이고 현재 0.07%, 거의 보합이네요. 네,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질문을 주신 분 중에 제가 이렇게 매매를 매일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수수료가 0.07%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런지 혹시 더 좋은 조건으로 하는지 궁금해 하셨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0.07%, 매수 때 0.07, 매도 때 0.07 해서 결과적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은 0.14%의 수수료를 내는 건 동일합니다. 예, 모바일 신청 혜택을 받아서 0.07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하로 더 낮게 받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동일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매매를 자주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수수료가 많이 나갈까봐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100만 원을 100번 하나, 1억을 한 번 하나, 수수료는 똑같아요. 많이 한다고 할인해주고, 많이 안 한다고 할증하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100번 하나, 1억을 한 번 하나, 1억을 한 번 하나, 1억을 100번 하나, 100억을 한 번 하나, 수수료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처럼 혹시 이렇게 매매를 자주 함으로써 기회를 더 얻을 수 있다고, 위험은 줄이고 기회를 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은 매매 수수료에 대해서 겁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똑같아요. 많이 한다고 할인해주고 자주 한다고 할인해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 한다고 할증되고, 예? 너무 조금 한다고 또 횟수가 작다고 할증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수수료는. 그래서 어떤 분은 100억을 한 번에, 1억을 한 번에 거래할 수도 있겠죠. 자기 소신이 그렇다면. 근데 어떤 분들은 1억 한 번 할 거를 100만 원을 100번 하고, 100억 한 번 할 거를 1억을 100번 거래해서 더 좋은 기회를 얻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확신과 소신이 있다면,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매매를 자주 하는 게 절대 수수료의 손해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제가 2월하고 3월에 막 한 달씩 물려 있을 때, 한 달 가까이 3주, 4주 물려 있을 때 제가 빠져나오면서 생각한 건데요. 이건 이제 롱과 숏을 왔다 갔다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물렸어요. 저가 이제 물렸었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속스가 평단이 20.3이었다. 모든 시드를 다 동원해서 매입했더니 평단이 20.3이에요. 근데 이게 그때 16.25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온 거 아닙니까? 16.25인가 16.5인가 헷갈린데요. 그 16. 초반인가 중반 때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저도 욕심은, 양전을 하고 싶은 기대와 욕심에 20.3이니까 20.5는 돼야 내가 매도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꼭 그 근처에 왔다가 다시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를 하고 싶어도 약간 부족해서 못하고, 또 하고 싶어도 근처 왔다가 못하고, 심지어 제가 평단이 20.3인데 20.2까지 왔다가 또 큰 하락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죠. 제가 20.3이 평단인데, 이렇게 2억 가까이 매수를 해서 20.3이 평단인데, 내가 매수할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매수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가격에, 그 타점에 매수했겠는가 질문했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복귀를 해봤죠. 2억이란 돈을
평단 20.3에 매수를 했던 그 타점들로 돌아가서 이때 다시 돌아간다면 똑같이 매수할래?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타점, 중요 타점 한 두세 번의 타점을 다시 돌아갔을 때 이때 아니야. 좀 더 기다렸을 거야. 이때도 아니야. 좀 더 떨어졌으면 했을 거야. 이렇게 타점 복귀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돌아갔을 때 다시 그 매수 시점으로 돌아갔을 때 매매했다면 어땠을까? 다시 가정을 해서 매수를 해봤더니 가상 매수를 해봤더니 평단이 20.3이 나오는 게 아니고 19.3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평단이 20.3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나는 다시 돌아가서 매수를 했다면 평단이 19.3이겠다. 그러니까 19.5나 19.7이 와도 나는 매도를 해도 내 마음속으로는 양전이라고 생각하자. 익절이라고 생각하자. 20.3을 고집하다가는 이거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알 수가 없겠다. 어쩌면 영영 안 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제 평단을 제 혼자 마음속으로 20.3을 19.3으로 다시 설정을 한 다음에 19.5, 19.7이 왔을 때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 뒤로 23까지도 갔었죠. 하지만 그 뒤로도 한 달 후 얘기입니다. 한 달도 더 지난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 중간에 실질적으로는 손절을 했지만 그 이후에 롱과 숏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양전을 하고 익절을 했기 때문에 저는 기회비용을 잃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었으면 진짜 양전이고 진짜 익절이었겠지만 그렇게 해서 얻는 이익보다 롱과 숏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그 뒤에 더 신중한 매매를 통해 양전을 하고 익절을 했던 게 더 큰 이익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숏이 SOXS가 16점 초반대를 찍고 23 넘는 걸 결과적으로 봤으니까 이랬으면 될 걸, 그랬어도 될 걸 껄껄껄 하겠지만 사실 그걸 누가 합니까? 제가 이렇게 롱과 숏을 속슬과 속스를 SQ와 TQ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게 얼마나 내릴지 얼마나 오를지 양쪽이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걸 누가 장담합니까? 그래서 가능한 기회는 늘리고 가능한 피해는 줄이고자 이렇게 롱과 숏을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으면 이랬을 걸, 놔뒀으면 이랬을 걸, 이런 것들은 다 의미 없다. 그러면은 그는 단타를 하지 말아야죠. 스윙을 하거나 장기 투자를 해야죠. 근데 저는 단타를 선택했고 장기 투자와 스윙을 포기했기 때문에 가능한 매일 단타를 하고 물리면 트레이딩을 하는 정도로 저는 저의 어떤 투자 전략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럴 걸 저럴 걸 하는 것은 사실 지나봐야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속슬과 속스, SQ와 TQ, 롱과 숏이 정말 매력적인 게요. 정직해요. 롱이 떨어진 만큼 숏이 오르고 숏이 떨어진 만큼 롱이 오르고요. 롱을 팔아도 숏이 오르고요. 숏을 팔아도 롱이 오릅니다. 이렇듯 롱과 숏은 제가 볼 때 너무 정직합니다. 개별 종목은 얼마나 오를지 얼마나 떨어질지 알 수가 없지만 롱과 숏은 롱이 오르면 롱이 오른 만큼 숏이 떨어지고 숏이 오르면 숏이 오른 만큼 롱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50%는 맞추고 들어가는 겁니다. 게임을. 저는 그 점이
상당히 롱과 숏의 매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9일 미국 주식 매매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네, 5월 9일 맞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양전을 하고 익절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TMF는 기회가 되면 또 전저점 오면 또 매수하고 싶네요. 어제 TMF 전저점 왔을 때 매수 못한 게 조금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